그런데 그러한 습관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습관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쉬운 분류는 눈에 띄는 습관과 눈에 띄지 않는 습관, 신체적인 습관과 심리적인 습관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신체적인 습관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치약 짜는 습관, 양말 벗는 습관, 빨래 넣는 습관, 습관이 많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습관들이 집안에서 항상 문제의 원인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냐? 끝에부터 차례대로 짜야지. 왜 양말을 뒤집어 놓냐? 다시 한번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넣을 때 짝을 맞춰 넣어야지. 이거 일을 다시 해야 되지 않냐? 드러나는 그러한 신체적인 습관, 생활 속의 습관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수많은 다툼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습관보다 더 문제는 실은 마음속의 심리적인 습관이에요. 내 생각하는 방식이 사실은 어느 순간 고정이 돼버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집에서 아이가 그릇을 깼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너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지? 하는 분이 있고 안 다쳤냐? 라고 하는 분이 있죠. 유명한 유튜브의 그 강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 영화 속에서 그 엄마들의 모습이 너무 친숙하고 그런 사랑을 받고 싶었대요. 그런데 집안에서 그릇을 깼답니다. 내심 기대하기는 다친 데 없냐? 그 소리를 기대했는데 어머니에게서 들려오는 소리. 다 깨버려라. 아예 그릇 다 깨가지고 작살을 내버려라.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의 태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말들이 실은 내 머릿속에서 항상 지적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느냐, 아니면 돌보고 격려해 주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습관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가 드러난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표현인 겁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위로를 줄 수도 있죠.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느 학교의 미술 시간에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흰 종이와 크레파스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크레파스를 들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그 아이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딱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너 안 그리고 뭐해? 이 말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아이고 하얀 눈이 내렸네? 라고 다독여줬어요. 아이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되죠. 우리의 생각 속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게 왜 생각의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민 안 하고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아이를 향해서 아이고 눈이 내렸네 라고 한 그 말을 했던 선생님도요, 아이한테 뭔 말을 해주면 좋을까 막 고민해가지고 그 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그게 반복됐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자녀들의 정서적인 안정, 자신감, 그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요, 유명한 그 좋은 어머니의 모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에디슨이 학교에 중퇴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퇴할 때 에디슨한테 선생님이 편지를 하나 써줬답니다. 너 이거 꼭 엄마한테 가서 읽어보시라고 전해드려야 된다 라고 해서 에디슨이 그 편지를 가지고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그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아이한테 읽어줬어요. 에디슨한테 소리를 내서 읽어줬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이는 너무 뛰어난 천재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는 이러한 뛰어난 학생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선생님이 아직 없네요. 어머니께서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고 아이한테 이제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몇십 년이 지나서 에디슨은 발명 왕이 됐죠.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낯익은 편지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서랍 깊숙이 담겨있던 그 편지. 궁금해서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어머니, 에디슨은 지적 장애자입니다. 학교에 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데리고 키우세요. 에디슨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선생님은 자기를 지진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천재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의 차이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만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의 습관이 큰 영향을 주죠. 어떤 사람은 자꾸만 과거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어쨌다고, 내가 예전에 뭐 했는 줄 아냐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냐고. 자기 자랑하면서 옛날 생각에 품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남들에 대해서 과거만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도 요즘은 잘 지내지 않냐고. 요즘은 어떨지 모르는데 5년 전에 또 이런 일을 했다고. 옛날에 그 생각에서 딱 매여가지고 바뀌지 않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생각 속의 습관인 거예요. 그러한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회방이 되고 교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건 썩어져가는 구습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나를 향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또 이것도 했잖아. 근데 지금 네가 뭐 하려고 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살 수가 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팻말 기억하시자고 했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나 과거의 문제 때문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장차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대하라고. 그러한 습관으로 자꾸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